남편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은 아내 미하일 조센코 지음. 풍자와 유머로 관료사회와 소시민성을 꼬집은 미하일 조센코 단편 소설집. 풍자와 유머로 짜인 단편집을 읽다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문화에 전반적으로 스며있는 전통적 가치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그 나라를 이끌던 리더와 정치체제에도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순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에만 머물러 살고 있으니 이를 악물고 아기처럼 사는 것입니다. 역사란 나무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가며 감출 수 없는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민족성이란 DNA는 자라난 토양과 날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아시아라 해도 한국과 중국, 일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맞서는 것과 모르면서 피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즘 제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과서와 전문서적으로 지식을 높게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고전과 인문을 전혀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미하일 조센코가 집필하던 시기와 스탈린의 독재가 맞물립니다. 정치가와 사회 시스템이 얼어붙어 있던 동토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풍자와 유머가 나름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었을지 모를 시기였습니다. 마치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편의 단편 중에 아무렇게나 한 서명과 가방을 훔친 사건에 대하여라는 두 편의 단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무렇게나 한 서명. 나는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주 중요한 기관에 다녀왔다. 물론 가기 전에는 든든하게 식사를 했다. 기운을 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였다. 기관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신발에 묻은 흙을 털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군인 잠바를 입은 남자가 나를 불렀다. 계단을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내려갔다. 어디 가는 거야? 이 밥통아.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건데요. 볼 일이 있으면 먼저 출입증을 받아야지.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인 줄 알아? 혁명이 일어난 지 1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개념이 없나? 이젠 알아서 할 때도 됐잖아.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출입증은 어디서 받아요? 저기 오른쪽 창구로 가봐. 나는 작은 창구로 가서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러자 무례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출입증 좀 주세요. 기다려. 다른 나라에서는 서류와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창구 안에 있던 사람은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데도 어떤 이들은 관청 사람들이 이를 질질 끈다고 말한다. 못된 놈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출입증을 들고 다시 계단 앞으로 왔다. 그러자 군인 잠바를 입은 사람이 말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돼. 아니 출입증이 없이 들어갈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스파이도 마음대로 들어가게?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니야. 자, 이제 들어가 봐. 나는 출입증을 들고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갔다. 저 슈킨 동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책사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다. 출입증 있어요? 여기요. 제가 뭐 몰래 숨어 들어온 줄 아세요? 출입증을 본 직원이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슈킨 동무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의를 했다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만, 출입증 다시 주세요. 나가려면 달겨 쓴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출입증에 서명을 했다.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한 서명이었다. 나는 출입증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 잠바가 또 소리를 질렀다. 어디 가는 거요? 동작 그만. 형씨, 나요. 돌아가는 건데 왜 그래요? 출입증. 자, 출입증 여기 있어요. 달겨 쓴 서명이 있나? 물론 있죠. 그렇다면 잘 가게. 나는 밖으로 나가서 바게트를 사 먹었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또 다른 기관으로 향했다. 가방을 훔친 사건에 대하여.
지메린카 지역에서 한 남자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애지중지하던 가방을 도둑 맞은 것이다. 도둑을 맞은 곳은 급행열차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방을 도둑 맞은 그 남자가 상당히 조심성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좀처럼 도둑을 맞지 않는다. 도둑을 맞던 날 남자는 하루 종일 손에서 가방을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도 가방을 손에 쥔 채 볼일을 받고 잠을 잘 때도 가방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가방을 도둑 맞다니 참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웃기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군가가 그에게 귀띔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왜요? 이 지역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둑은 잠든 사람의 부츠까지 훔쳐간다네요. 아, 그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잠잘 때 가방을 베고 자기 때문에 도둑 맞을 일은 없을 거예요. 남자는 위쪽 자리로 올라가 가방을 베고 누웠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다가와 천천히 남자의 부츠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워낙 긴 부츠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벗기기가 쉽지 않았다. 남자는 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설마 부츠를 끝까지 벗기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때 도둑놈이 다른 쪽 부츠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세게 잡아당겼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도둑놈의 어깨를 후려쳤다. 그러자 도둑놈이 불이 나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자는 도둑놈을 잡으려고 했지만 절반까지 벗겨진 부츠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도둑은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객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자다가 깬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객차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남자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진짜 웃기는 놈이네요. 하마터면 부츠를 도둑 맞을 뻔했어요. 남자의 눈길이 방금 전까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로 향했다. 아뿔싸, 가방이 없어졌다. 다시 한번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한 남자가 말했다. 아마 일부러 다리를 잡아당겼을 거예요. 계속 누워만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요. 가방에서 머리를 떼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다음 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말했다. 정말 교활한 놈입니다. 경찰서는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가방과 함께 사라진 도둑놈을 끝내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전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